있습니다. 예, 차관님, 지금 자료 받으셨죠? 네. 이 자료가 이제 이게 그겁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했고 장관님도 인정하신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은 작년 1년 동안 일본과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탐지한 정보에 대해서 발표했던 자료의 비교입니다. 보시면 우리 군이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아주 빠릅니다. 일본은 북한이 몇 발 쐈는지도 정확히 못 맞추고 거리도 몇 킬로짜리를 쐈는지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했어요. 아까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꾸리는 게 상호도움 된다 이렇게 차관이 말했는데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일본은 북한에게서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게 이 미사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북한이 일본 쪽으로 미사일 계속 쏴대니까 일본의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미사일 쏘고 나서 몇 분만 지나면은 미사일이 만약에 실제 일본 본토로 날아간다 그러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봐봐요. 6월 5일 날, 작년 6월 5일 날 북한이 8발을 쐈는데 일본 방위성은 6발을 쐈다고 발표했다고요. 우리는 8발 쐈다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비행 거리도 우리는 110에서 670km 그 고도가 25에서 90km라고 했는데 일본은 고도도 50km, 비행 거리도 300에서 400km라고 했다고요. 이게 그리고 4번 다 지금 우리가 정확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더 지금 정확하다고 일본이 봅니다. 미사일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직전과 직후에 언론 인터뷰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미사일 이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 이 공유 체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일본이 그걸 못 얻어가지고 난린데 그걸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군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탐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일본한테 이걸 일방적으로 제공하냐 이 말이에요.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잠깐만요. 부분에선. 그래서 제가 아니 오류를 지적해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같이 겁니다. 답변해 아니, 주세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예, 예. 나중에 답변해. 예,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걸 하면서 저는 일본이 작년 12월 16일 날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일본 정부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의 자유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즉 일본 군이 전수방위에서 반격 능력을 명기하면서 자신들의 자신들의 군대가 다른 나라에 진주할 때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다른 나라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 우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군사 관계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완전히 종속되고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우리 군사 체계를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되면 일본이 자기가 다른 핑계를 대서 한반도로 다시 진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방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거나 우리의 전략 자산을 일본에 바친다는 그런 의견은 전적으로 오해이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밝힙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표로서 발사 고도나 거리 그리고 발사 횟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일 간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가 더 정확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미사일의 발사라는 것은 이것만 거리나 발사 횟수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점에서 발사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정찰 자산이 얼마만큼 포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착 지점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발사 지점이나 초기에는 우리가 더 근접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착 지점을 저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동해상으로 멀어질수록 우리보다는 일본이 그것을 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정확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성 자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도움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공조를 함으로써 북한 미사일에 최근 들어서는 변칙 기동을 하면서 탄착 시에 이동 같은 거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호혜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궤변인데 궤변이 아닙니다. 궤변이 한미 관계, 한미 동맹으로 충분히 미국의 전략 자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탄착 지점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도 한미 동맹은 충분하지 왜 일본과 그걸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미일 간에 공유하는 문제는 시사를 통해서 그거는 미국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나서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불필요한 일을 사서 일본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갖다 바치는 거죠. 의원님, 한미 동맹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다 되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지금 말의 논리의 궤변이다. 논리의 궤변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 들어주세요. 정찰이라는 것은 정찰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미국이 완벽하게 아니 저 차관님 얘기하신 말씀하긴 미국이 나쁘고요. 완벽하게 고유의 자산만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모든 감시 정찰을 다 할 수 있다면은 한미 동맹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미국조차도 그러한 것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협조나 일본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탄착 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본의 정찰 자산에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이야기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게 봐봐요. 시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파악을 바로 해야 되는 위급한 수요가 누구한테 있냐 이 말이에요. 일본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정확히 안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게 일본에 필요한데 왜 우리가 그걸 갖다 일본한테 그냥 갖다 주냐고요. 의원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일본을만을 겨냥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하지 않는 논리로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아니고 한국은 주로 장사전포하고 단거리 이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은 주로 대륙간 탄도나 아니 일본하고 관련돼 있는 일이죠. 우리하고 관련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로. 미사일이 일본과 주로 관련돼 있다는 말씀엔 동의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주로 아까 ICBM이나 중거리 미사일은 미국이나 혹은 아니면 서방 국가들이나 중국이나 김영배 의원님 이제 그만큼 아시죠? 예. 네. 뭐 논쟁 자체가 두 번째 진주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주 문제는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본이 한반도에 군이 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입장을 말씀하실 걸로 보는데 다시 한번 입장. 네, 그 부분 아까 신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위권의 범위에서 다른 나라에 진주하는 건 자위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일본이 한국에 진주한다는 것은 지금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서 한미 동맹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미국과도 싸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데 그런 것이 저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예 됐습니다.